이까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냐? 계집애가 무슨 공부야, 공부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길 속으로 저는 딸의 문제집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안 돼. 그거 내가 밤새 푼 거야. 제발 태우지 마. 울며 불며 불 속으로 손을 뻗는 은지를 제가 얼마나 모질게 밀쳐냈는지 모릅니다. 시끄러워! 내 오빠 등록금 낼 돈도 없어! 당장 공장에나 가! 아니면 연 끊고 나가든지!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그 독한 말들이 결국 제 목숨 같은 딸을 영영 집 밖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대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 조그만 등짝, 빗줄기 속에서 가늘게 떨리던 그 야윈 어깨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동자에 문신처럼 박혀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매일 밤 그 뒷모습이 꿈에 나와 제 목을 조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 장사하다 말고 또 넋을 놓고 계세요? 손님 기다리잖아요. 옆 자판 곰장어 댁이 소리치는 바람에 퍼뜩 정신이 듭니다. 아, 그래요. 또 꿈이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이죠. 하지만 눈을 떠도 지옥은 매한가지입니다. 여기는 시끌벅적한 생선시장, 온 사방이 비린내로 진동하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퉁퉁 붓고 갈라진 이 흉한 손, 생선 내장과 핏물에 절어서 손톱 밑이 까맣게 죽어버린 이 투박한 손, 10년 전 딸의 책을 아궁이에 쳐넣었던 바로 그 저주받은 손입니다. 저는 이 손이 부끄러워 한겨울 혹한에도 고무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얼음장 같은 생선을 맨손으로 만지고 날카로운 지느러미에 찔려 피가 나도 약 한 번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철철 나야 제 속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거든요. 이렇게라도 제 몸을 괴롭혀야 죄를 씻는 것 같아서요. 찬바람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늘로 찌르는 듯 쑤셔올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합니다. 은지 마음은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아팠겠지. 말심이 너는 더 아파야 한다. 너는 편안할 자격이 없다. 하고요. 자, 보세요.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떨이에요, 떨이. 2마리에 5,000원만 주고 가져가세요.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가 쇠가 긁히는 것처럼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에 묻히지 않도록 더 크게, 더 악착같이 소리칩니다. 제 허리춤에 찬 전대, 그 속에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이 제 유일한 목숨줄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보고 지독한 짠순이라고 수군댑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들 식당에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시켜 먹는데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집에서 싸온 찬밥에 물 말아 먹으니까요. 반찬이라곤 쉰 김치 한 조각이면 족합니다. 다방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 자판기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맞습니다. 저 돈에 미친 늙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돈을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 큰아들 놈 사업한다고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내 딸 인생을 망치고 그 귀한 돈을 엉뚱한 데 썼구나.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모읍니다. 우리 은지, 혹시라도 어디선가 살아서 만난다면 그때 주려고요.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그토록 하고 싶던 공부 마저 해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어라.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쥐어주려고 10년 동안 썩은 생선 내장 뒤집어쓰며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제 피고, 제 눈물이고,
제 뼈아픈 후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야속한 세월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나 봅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가슴 한복판이 뻐근해집니다. 꼭 누가 젖은 수건으로 심장을 꽉 짜내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와요. 가끔은 눈앞이 핑 돌면서 생선들이 2개, 3개로 겹쳐 보입니다. 말씀 할머니, 병원 좀 가보세요. 안색이 흑빛이에요. 옆집 새댁이 걱정스레 말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칩니다. 병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면 우리 은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사 먹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죄인에게는 아픈 것도 사치입니다. 약 먹을 돈으로 적금을 붓는 게 낫습니다. 은지야? 오늘도 고등어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기 시장 입구 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아가씨. 어깨에 맨가방 끈을 꼭 쥐고 걷는 저 모양새. 분명 우리 은지입니다. 제가 낳은 새끼를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10년 전 비 오는 날 대문 밖으로 나가던 그 뒷모습과 똑같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은지야, 은지야, 거기 서라. 엄마가 잘못했다. 저는 신던 장화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내달렸습니다. 질척한 시장 바닥 무릉덩이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어요. 앞치마가 풀어 헤쳐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혀 욕설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놓치면 영영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생선 상자를 넘어뜨리며 그 하얀 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1초만이라도 좋으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가, 내 딸 은지야. 엄마 여기 있다. 겨우겨우 그 아가씨의 팔을 낚아채 돌려 세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은지이길. 은지여서 나한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 주길. 머리채를 잡히더라도 좋으니 제발 내 딸이길. 그런데 뒤를 돌아본 여자의 얼굴은 제가 모르는 남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비린내 나게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옷 다 버렸네 진짜. 낯선 여자가 인상을 팍 쓰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여자의 하얀 코트에 제 손자국이 검게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생선 비늘과 핏자국. 아, 또 헛것을 봤군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시장에 다니는 젊은 여자만 보면 다 제 딸 같아서 미친 사람처럼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여자가 털고 간 제 손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그래요.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누구를 잡겠습니까? 제 주제에 감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해집니다. 단순히 체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누군가 거대한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 덮쳐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왼쪽 팔이 저릿해지더니 감각이 없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막막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닥에 흐른 생선 핏물이 제 볼에 닿습니다. 차갑고 비릿합니다. 꼭 제 인생 같습니다. 말씀 할머니 왜 이러세요?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죽어요. 119. 빨리 119 불러요.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립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네요. 이대로 죽는 걸까요? 안 되는데. 나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은지 얼굴도 못 봤는데. 사과도 못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를 아직 못 전했는데.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거 확인하기 전엔 눈을 감을 수가 없는데.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엄마 앞에 나타나 다오. 하느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딱 한 번만 제 딸을 보게 해주세요. 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삐뽀삐뽀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아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굽은 손가락을 허공으로 뻗어봅니다. 잡고 싶습니다. 내 딸의 옷자락이라도. 하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시장 바닥의 허공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에 10년 묵은 돌덩이를 매단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은지야. 보고 싶다, 은지야. 비. 규칙적이고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승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떠지질 않습니다. 코끝에는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 대신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 병원이구나. 누군가 나를 기어이 병원으로 데려왔구나.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혈압 60에 40? 맥박이 너무 약해. 교수님 호출해. 다급한 목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머리 위를 떠다닙니다. 낯선 손길들이 제 옷을 가위로 자르고 차가운 젤 같은 것을 가슴에 바릅니다. 수치스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춥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입술만 달달 떨릴 뿐입니다. 은지야, 은지야. 속으로 수천 번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기 전에 저승 가는 길동무로 이름이라도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 제 심장을 꿰뚫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하세요.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 계속 띄워요. 너무나 차분하고 서늘할 정도로 냉정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 꿈결에도 들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목소리. 내 딸 은지입니다. 설마 또 헛소리를 듣는 게냐? 말씀이 내가 기어이 미쳤구나. 스스로를 나무라며 감긴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이라면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봐야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맞춥니다. 하얀 천장, 눈부신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은지야? 제 입에서 갈라진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자가 저를 내려다봅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 핏기 하나 없는 입술, 그리고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세상에나, 세상에나, 맙소사. 꿈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제 딸 은지입니다. 10년 전 그 비오는 밤 내쫓았던 내 새끼 은지가 의사가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가슴에는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라는 명찰을 달고 말입니다. 심장이 다시 멎을 것처럼 쿵쾅거립니다.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솟구치려 합니다. 내 딸이 살았구나.
내 딸이 의사가 되었구나. 썩은 생선이나 만지는 이 못난 애미 밑에서 저렇게 고고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었구나.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내 새끼 하고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 하얀 가운에 내 더러운 얼굴을 비비며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은지의 눈빛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반가움도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생판 모르는 남을 보듯, 아니 고장난 기계 부품을 들여다보듯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환자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저었습니다. 딸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은지야, 너 은지 맞지? 내 딸 은지. 제 손끝이 은지의 하얀 가운에 닿으려는 순간 은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닿기라도 할까봐 피하는 것처럼요. 제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은지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지시를 내립니다. 진정제 투여해. 그리고 보호자 확인해서 연락하고. 독거노인 같으니까 복지과에도 연결해. 독거노인. 보호자 확인. 그 말이 제 귀를 때립니다. 은지야, 내가 내 보호자 아니냐? 내가 내 엄마 아니냐? 하지만 은지는 서류 차트만 넘기며 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죽어가는 엄마를 만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이는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구나. 아니, 저 아이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10년 전 그날, 책을 불태우고 모진 말로 내쫓았던 그날. 딸의 마음속에서 김말심이라는 어미는 이미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늙고 병든 노인네는 그저 귀찮고 냄새나는 환자일 뿐인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왜 이제 나타났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고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기라도 할 텐데. 저 차가운 무관심이, 저 서늘한 침묵이 욕설보다 더 아프게 제 뼈를 깎아내립니다. 선생님, 아니 교수님. 저 환자가 자꾸 교수님을 쳐다보는데요. 옆에 있던 젊은 의사가 눈치를 보며 묻습니다. 은지는 차트를 탁 덮으며 짧게 대답합니다. 선망 증세야. 쇼크 오면 흔히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선망.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증상. 딸은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며 돌아섭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 하얀 가운 자락이 펄럭이는 그 모습이 10년 전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때는 제가 내쫓았지만 지금은 제가 버림받았습니다. 인과응보. 그래요. 이게 다 제가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 은지야. 내가 맞다. 나 같은 게 무슨 엄마라고. 너는 의사 선생님이고 나는 시장 바닥생선 장수인데 내가 내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아는 척하면 내 그 깨끗한 가운에 생선 비린내라도 뵐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를 타고 베개를 적십니다. 소독약 냄새가 섞인 쓴 눈물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시린 딸의 냉대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약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정신이 다시 몽롱해집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나를 모른 척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느니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딸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책 태워서 미안하다. 나가라고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입속말로 중얼거리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은지가 다른 환자를 보며 걱정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따뜻한 의사 선생님인데 나에게는 얼음장 같은 남이구나. 제 시야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응급실 천장의 하얀 불빛과 저 멀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딸의 흐릿한 형체뿐입니다. 은지야, 부디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이 못난 엄마는 잊고 보란듯이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구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비. 저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아니 딸이 파놓은 차가운 침묵의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눈을 뜬 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인실 병동 구석 침대에 쥐 죽은 듯 누워 있습니다. 커튼을 반쯤 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말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회진 돌겠습니다. 교수님 오십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옵니다. 커튼 틈 사이로 훔쳐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대장처럼 당당하게 걷는 사람, 제 딸 은지입니다. 뒤따르는 젊은 의사들이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느라 쩔쩔맵니다. 3번 베드 환자, 폐부종 소견 있으니 이뇨제 용량 늘리세요. 5번 환자 수술 스케줄 잡았습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고 단호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며 악다구니를 쓰던 제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은지가 점점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 속에서 제 손을 감췄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고 손톱 밑이 새카만 이 더러운 손이 저 깨끗하고 고귀한 의사 선생님들 눈에 띌까 봐서요. 커튼 걷으세요. 은지의 건조한 지시에 간호사가 커튼을 확 젖힙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제 초라한 몰골을 비춥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죄송하다는 듯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환자분, 통증은 좀 어떠십니까? 은지가 저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데 그 말투가 너무나 사무적이라 가슴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은지는 제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0년 전 제가 밀쳐냈던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은지도 느꼈을까요? 엄마의 심장이 죄책감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요. 심잡음이 여전하네요. 추가 검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린내다. 냄새가 나는구나.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제 몸의 생선 비린내. 그 역한 냄새가 고귀한 의사 선생님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 겁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의사가 코끝을 살짝 가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은지 명성의 똥물을 튀기는 짓이구나.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감염 위험 있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감염 위험. 그 말이 엄마는 나에게 균 같은 존재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딸의 인생을 갉아먹는 병균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입니다. 은지와 의사들이 병실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야 한다. 내가 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사라져주는 것뿐이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거니와 행여나 누가 저 냄새나는 할망구가 이은지 교수 엄마래라고 수군거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야 합니다. 몸을 일으키려니 가슴 통증이 밀려와 윽소리가 절로 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고 가슴에는 주렁주렁 심전도 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으윽.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내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아픕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팔에 꽂힌 굵은 주사바늘입니다. 이걸 뽑으면 피가 철철 날 텐데 겁이 덜컥 났지만 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확 하고 바늘을 잡아 뽑았습니다. 흡.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팔뚝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환자복 소매를 적십니다. 바닥에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혈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제 낡은 옷과 신발을 챙겨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벽을 짚으며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지나가는 환자 보호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할머니 피 흘리는데 미친 사람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상관없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병원 문만 나서면 다시는 은지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죽은 듯이 살다가 조용히 갈 겁니다. 환자분, 거기 서세요. 간호사의 고함이 들립니다. 들켰습니다. 저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팔에서 흐른 피가 하얀 복도 바닥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나라, 이거 나라, 내 갈 기다. 달려온 간호사들이 제 팔을 붙잡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돈 없어서 그런다. 치료 안 받는다 앙카나. 나라, 제발 조용히 보내주세요. 우리 딸이 보기 전에 제발.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서슬 퍼런 고함이 터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간호사들도 흠칫 놀라 손을 뗍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저만치 앞에 은지가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기만 하던 얼굴이 지금은 불그락푸르락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은지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심장혈관이 90% 막힌 환자가 수액줄을 뽑고 뛰어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은지가 제 피투성이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악의 힘이 얼마나 센지 팔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다고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 고인 것이 단순한 화가 아니라 물기 어린 분노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의 눈을 피하며 짐짓 모르는 사람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은지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사 양반. 이거 노의소. 내는 돈도 없고 살 만큼 살았으니 집에 갈랍니다.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이소. 일부러 더 천박하게, 더 무식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나를 포기하라고. 나 같은 건 신경 끄고 내 갈 길 가라고. 제 말에 은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돈이요? 지금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다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아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10년 전 돈 때문에 딸을 버렸던 엄마가 이제는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혐오스러울까요? 그래요. 나는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 병원비 낼 돈 아까워서 못 있겠으니 나라.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피가 튀어 은지의 하얀 가운에도 붉은 점이 묻었습니다. 아, 안 되는데. 더럽히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은지가 제 어깨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낮지만 처절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가요. 누구 맘대로 죽어. 내가 허락 안 해. 절대 못 가. 은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 모녀를 쳐다봅니다. 이 환자 당장 휠체어 태워서 병실로 옮겨요. 그리고 손발 묶어서라도 못 나가게 해요. 침대 난간에 억제돼 채우란 말입니다. 은지가 간호사들에게 소리칩니다. 그것은 의사의 지시가 아니라 딸의 절규였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내 눈앞에서 또 사라지지 말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투정 같았습니다. 강제로 휠체어에 태워지는 제 눈에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은지의 뒷모습이 들어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울고 있구나. 내 딸이 울고 있구나. 도망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질긴 인연. 저는 힘없이 휠체어에 몸을 맡겼습니다. 팔에서 흐르는 피보다 딸의 눈물이 더 뜨겁게 제 가슴을 데웁니다. 그래, 잡혀주마. 내가 원한다면 이 감옥에 갇혀주마. 내가 욕을 하고 화를 내도 좋으니 내 눈에 띌 수만 있다면 염치불구하고 조금만 더 곁에 있어보마. 멀어지는 딸의 하얀 등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지금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양손목이 하얀 끈으로 침대 난간에 결박되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억제되라고 하더군요. 제가 또 링거줄을 뽑고 도망칠까봐 은지가 내린 특별 지시랍니다. 짐승처럼 묶여있는 꼴이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혀를 찹니다.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아까 복도에서 난동 부리더니 결국 묶였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귀를 찌르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봅니다. 창피함보다는 아까 복도에서 악을 쓰며 울던 은지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 팔뚝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억지로 바늘을 뽑아 생긴 상처입니다. 은지가 직접 소독하고 감아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입술을 꽉 깨문 채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던 그 모습. 저는 그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엄마,
제발 좀, 제발,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저녁이 되자 병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옆 침대 보호자들이 쑥덕거립니다. 야, 들었어? 그 독한 이은지 교수 말이야. 이번에 징계받을 수도 있대. 왜? 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 아, 글쎄, 가족 수술은 본인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기어이 집도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네. 병원장이랑 한바탕 난리가 났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징계라니요? 가족 수술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가 가족인 걸 병원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은지가 제 수술을 직접 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늙은이 살리자고 그 귀한 의사 면허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저는 몸을 비틀어 묶인 손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목이 쓸려 빨갛게 부어오르고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말려야 합니다. 병원장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어야 합니다. 내 딸은 잘못 없소. 이 늙은이가 주책이라 그렇더라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회진 때 은지 뒤를 따르던 젊은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자는 줄 아는지 침대 발치에서 차트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김 선생. 솔직히 이 환자 수술 누가 맡고 싶겠냐? 나이도 70 넘었고 심장 상태는 걸레짝이지. 게다가 폐도 안 좋아서 마치 깨어날 확률도 반반인데. 맞아. 괜히 수술하다가 사망이라도 하면 사망률 통계만 올라가잖아. 흉부외과 과장님도 그래서 피하는 눈치던데. 그러니까 이 교수가 저렇게 나서는 거지. 남한테 맡기면 대충 하다가 죽게 놔둘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니까 눈에 불을 켜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저를 가망 없는 환자, 죽어도 상관없는 통계 수치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걸레짝 같은 심장, 대충 하다가 죽게 놔둘 것 같다. 그 끔찍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 내 몸뚱이가 그렇게 망가졌구나.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될 고물차 같은 거구나. 그런데 내 딸 은지는 남들이 다 포기하려는 저를 살리겠다고 혼자서 그 모든 화살을 맞으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고 서러운지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매정한 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엄마를 살리고 싶어 하는 효녀였던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제 앞길까지 막아가며 젊은 의사들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10년 전 은지를 내쫓던 그날 밤처럼 비가 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끄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삼키느라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은지야, 이 미련한 거사. 그냥 놔두지. 엄마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내가 고생을 해. 드르륵. 조심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누군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은은한 비누 향기. 은지입니다. 은지는 의자도 끌지 않고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한참 동안 제 숨소리를 확인하는 듯 가만히 있더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억제대에 묶인 제 손을 풉니다. 손목에 빨갛게 난 자국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떨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거칠 줄 알았던 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엄마.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엄마 소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까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환자분하더니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와서 엄마를 부르는 내 새끼. 엄마, 많이 아프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묶어놔서 미안해.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은지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제 가슴을 적십니다. 나 엄마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살려서 나 의사 된 거 자랑하려고 그랬어. 엄마한테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 이제 무시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10년을 버텼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나 아직 효도 한 번 못했는데. 딸의 고백이 제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엄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장하다 내 딸 소리 한 번 듣고 싶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죄책감에만 빠져서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엄마 포기하래. 수술해도 가망 없다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래. 웃기지 마. 내가 누구 딸인데. 나 엄마 딸이야. 엄마가 생선 팔아서 나 키운 것처럼 나도 내 손으로 엄마 심장 다시 뛰게 할 거야. 병원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해. 신이 데려가려고 해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올 거야. 도끼 서린 다짐,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사랑. 은지는 제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 쥐고 이마에 갖다 댑니다. 기도하듯이요. 저는 실눈을 뜨고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 없이 새까만 머리, 고단함에 지친 좁은 어깨.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어깨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 엄마가 졌다. 내 마음대로 해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깨어나면 은지가 민망해할까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대신 제 손가락 끝을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움직여 딸의 손바닥을 긁어주었습니다. 알았다,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하는 신호였습니다. 은지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듭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합니다. 은지는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젖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살아있어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은지는 제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 다시 억제대를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차마 풀지는 못하고 헐겁게 메어놓은 그 매듭에서 딸의 망설임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은지가 나간 뒤에야 저는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은지야, 불쌍한 내 새끼, 이 못난 애미가 뭐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딸 은지가 피땀 흘려 지켜내려는 은지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딸에게 제 심장을 온전히 맡길 것입니다. 칼을 대든 도려내든 내 손에 맡기마. 내가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으마.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비가 그치고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늘이 결판의 날입니다. 제 심장을 열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날. 그리고 제 딸 은지가 의사로서의 명운을 거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제 몸을 닦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머리카락도 감겨주고 모자를 씌워줍니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된 기분입니다. 할머니, 겁나세요? 괜찮아요. 이은지 교수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간호사가 위로하듯 말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오직 하나, 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수술받다가 잘못되면, 그래서 은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면 어쩌나.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동 침대 들어옵니다. 비켜주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옵니다. 저는 그 위에 짐짝처럼 옮겨졌습니다. 천장이 휙휙 지나갑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수술실, 저승 문턱과 가장 가까운 곳. 수술 대기실에 도착하니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함도 들립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교수, 당장 멈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중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병원장입니다. 어제 옆 침대 보호자들이 말하던 그 높으신 양반인가 봅니다. 이동 침대가 멈춰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원장님, 비켜주십시오. 환자 상태가 급합니다. 지금 안 열면 죽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입니다. 차분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곤두서 있습니다. 가족수술 금지 규정 몰라? 윤리위원회 소집될 거야. 자네 의사 면허 박탈될 수도 있어. 다른 교수한테 넘겨. 김 과장이 집도하게 해. 김 과장님은 이 수술 자신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케이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만하지 마. 자네가 신이야? 감정에 치우쳐서 메스 잡다가 실수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건가? 병원 문 닫게 할 셈이야? 병원장의 호통에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저 때문에, 못난 저 때문에 은지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수술 안 받겠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건드리지 마소.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취 전 처치 약물 때문에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만 새어나옵니다. 그때 은지의 목소리가 복도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실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은지가 한자 씹어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환자, 내 엄마예요. 내가 10년 만에 만난 내 엄마라고요. 고아처럼 악착같이 버텨서 의사된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엄마 내 손으로 호강시켜 주려고. 그런데 지금 남의 손에 맡겨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의사 면허 반납하겠습니다. 가운 벗을 테니 비키세요. 내 엄마 심장, 저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쿵, 쿵, 쿵. 제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내 엄마예요. 은지가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냄새나는 생선 장수가 자기 엄마라고. 부끄러워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리는 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뛰는 것 같습니다. 병원장도 기가 찼는지 아니면 딸의 기세에 눌렸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이윽고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좋아. 대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 만약 실패하면 자네는 이 병원에서 끝이야. 감사합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수술복에 마스크를 쓴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눈만 내놓고 있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는 것을. 방금까지 병원장과 싸우느라 쏟아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은지는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아궁이 불빛 아래서 서로를 노려보던 눈빛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입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이마를 짚어줍니다. 차가운 라텍스 장갑의 감촉이지만 그 안의 온기는 뜨겁습니다. 환자분, 아니 엄마, 걱정 마.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내가 꼭 살릴게. 저는 굳어가는 손을 간신히 들어 딸의 장갑 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간호사 몰래 수술동에서 귀퉁이에 적어두었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지장 대신 삐뚤빼뚤하게 적은 세 글자. 사랑해. 은지도 그걸 받겠지요. 은지야. 겨우 입을 떼어 쇳소리를 냈습니다. 믿는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마스크를 적십니다.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고는 다시 냉철한 의사의 눈빛으로 돌아갑니다. 마취 시작해. 바이탈 체크하고 개용 준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저는 눈부신 조명 아래 수술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기계들의 알림소리,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마취과 의사가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할머니,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천장에 불빛이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수술대 옆에 서서 메스를 들고 있는 내 딸 은지의 모습입니다. 비장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습니다. 은지야, 엄마 심장 너한테 준다. 마음대로 해라. 메스. 은지의 짧은 외침과 함께 제 가슴 위로 차가운 날이 닿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고음이 길게 울립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40에 20, 심정지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다급한 외침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은지의 비명일까요? 아니면 제 영혼의 비명일까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환영을 보며 저는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발. 은지 손에 피를 묻히지 말게 하소서. 제발. 삐. 끊어질 듯 이어지던 붉은 실이 툭 하고 끊어진 소리. 수술실 모니터에 일직선이 그려집니다. 심정지. 죽음의 신호입니다. 어레스트. 석션 더해. 시야 확보 안 되잖아. 혈압 제로입니다. 교수님, 환자 잃습니다. 수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온 피가 수술포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집어삼킵니다. 은지의 하얀 가운은 이미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안경 너머 은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안 돼. 은지는 메스를 집어 던지고 열린 제 가슴 위로 손을 넣어 직접 심장을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작고 따뜻한 심장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일정한 박자로 쥐어짭니다. 짜내고 놓고, 짜내고 놓고. 제발 뛰어. 제발 뛰란 말이야. 나 아직 엄마한테 해줄 거 많단 말이야. 은지의 절규가 수술실 천장을 때립니다. 옆에 있던 마취과 교수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이 교수,
그만해. 이미 늦었어. 뇌 손상 온다고. 사망 선고해야 해. 닥쳐요. 누가 사망이야. 내 엄마 안 죽었어. 바이탈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 은지는 미친 사람처럼 심장을 주무릅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마스크 속으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야속하게도 묵묵부답입니다. 차갑게 식어갈 뿐입니다. 그 시각 저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 타탁 타탁 타는 소리. 아, 또 10년 전 그날입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던 악몽의 현장. 제 앞에는 10년 전의 젊은 은지가 울면서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딸의 문제집이 들려 있고 아궁이 불길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책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평소의 꿈이라면 저는 여기서 책을 던져버리고 딸을 밀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그게 정해진 각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어디선가 엄마 제발 하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안 된다. 2번 다시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안 할 거다. 저는 불길 속으로 던지려던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놀란 은지가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와락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비쩍 마른 몸, 땀 냄새와 섞인 비누 냄새. 내 딸의 냄새입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친년이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공부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엄마가 생선 아니라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너 의사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가지 마라. 제발 엄마 곁에 있어 다오. 꿈속의 은지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파고듭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아궁이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대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입니다. 은지야, 포기하지 마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안 죽는다. 너 두고 절대 안 간다. 에피네프린 1 앰플 더. 제세동기 200줄 충전. 현실의 수술실.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려 합니다. 차지. 샷. 쾅. 제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떨어집니다. 탄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입니다. 한 번 더. 250줄. 차지. 교수님, 이제 그만. 시끄러워. 차지. 샷. 쾅. 2번째 충격. 은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벌 받을게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세요. 의사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엄마랑 밥 한 끼만 먹게 해주세요.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패드를 잡습니다. 3번째 충격.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끝입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은지의 귓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쳤습니다. 은지야, 포기하지 마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은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샷. 쾅. 제 몸이 다시 한번 튀어 올랐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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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규칙적인 박동 소리. 멈췄던 그래프가 다시 위아래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돌아온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잡힙니다. 마취가 교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은 살았다 하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오직 은지만이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메스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복 바닥에 흥건한 핏물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은지는 모니터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것은 의사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전 엄마를 잃어버렸던 어린 소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딸의 뜨거운 눈물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은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지혈해. 수술 시작한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 은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터진 혈관을 꿰매고 손상된 조직을 다듬습니다. 마치 엄마의 찢어진 마음을 한 땀 한 땀 기워주듯이 피 묻은 장갑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제 생명은 조금씩 더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대수술. 봉합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지가 마지막 매듭을 짓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실 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집념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은지는 땀에 젖은 수술 모자를 벗고 깊게 잠든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얼굴. 은지는 제 이마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엄마. 이제 푹 자. 일어나면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 은지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병원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은지는 피투성이가 된 가운을 입은 채 병원장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살렸습니다. 제 엄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은지는 복도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긴장이 풀린 채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창밖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와 피 묻은 은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제가 잡아주었던 그 손길처럼요. 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이 천겹의 솜니불처럼 무겁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꿈속에서 은지와 화해했던 그 꽃밭일까요? 아니면 다시 그 지긋지긋한 생선시장 바닥일까요? 몸을 움직여 보려는데 가슴 한복판에 묵직한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아, 아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반갑습니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승에는 고통이 없을 테니 저는 아직 이승에 붙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밝은 형광등 불빛, 규칙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소리, 삐, 삐, 삐. 이 소리는 이제 저에게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립니다. 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침대 바로 옆 불편한 보조의자에 몸을 구겨 넣고 쪽잠이 든 사람. 제 딸 은지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은지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늘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서 이마를 덮었고
그 깨끗하던 하얀 의사 가운에는 아직도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피겠지요.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살리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저 조그만 몸으로 죽음의 사자와 밤새 싸웠을 생각을 하니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정신에도 눈물이 핑 돕니다. 저는 손을 뻗어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쓰다듬을 뿐입니다. 은지야, 고생했다. 이 못난 애미 살리느라 내가 고생이 많았다. 그때 제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는지 은지가 번개같이 눈을 떴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의자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 같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은지가 제 얼굴 위로 바짝 다가옵니다. 충혈된 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 붉은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은지는 습관적으로 모니터를 확인하고 제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짚습니다. 의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손길은 의사의 것이 아니라 겁에 질린 딸아이의 것입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여기 어딘지 알겠어?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 응? 다급하게 묻는 은지에게 대답해주고 싶은데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안다. 내 딸 은지 아니냐? 은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습니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기고 거지에 물을 적셔 제 입술을 죽여줍니다. 시원한 물기운이 스며들자 비로소 살 것 같습니다.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그 수만 가지 말들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용서해다오. 저는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팔이 허공에서 휘청거립니다. 은지가 얼른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합니다. 10년 전 제가 뿌리쳤던 그 손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했군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은지의 가슴팍에 있는 명찰로 가져갔습니다.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피 묻은 가운 위에 달린 그 빛나는 이름표를 굳은 살 박인 제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갈라지고 쉰 목소리.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였지만 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참았던 댐이 터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게 너한테 비수가 된 줄도 모르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갑니다.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미안해. 나쁜 딸이라서 미안해. 은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의사 체면도 교수 체면도 다 벗어던지고 제 품에서 통곡을 합니다. 수술실에서는 그토록 냉철하고 강인했던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앞에서는 10년 전 그날 빗속에 서 있던 여린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내가 살았고,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되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 모진 후회와 원망이 이 눈물 속에 녹아내립니다. 은지야, 나 이제 안 죽어도 되냐? 제 뚱딴지 같은 질문에 은지가 울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저를 쏘아봅니다. 누가 죽는데? 내가 살렸어. 내 실력 봤지? 내가 엄마 심장 새 것처럼 고쳐놨어.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해. 아니, 120살까지 살아. 내가 매일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여행도 보내줄 거야. 나 돈 잘 벌어, 엄마. 그래. 우리 딸 의사 선생님이지. 돈 잘 벌지. 그러니까 시장 나가서 생선 대가리 치는 거, 이제 절대 하지 마. 그 돈 10원도 안 쓸 거야. 나는 엄마가 번 돈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은지의 투정 섞인 다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도 안녕이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 입고, 내가 웃으면 나도 웃으며 그렇게 삶아. 은지는 침대 밑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냅니다. 하얀 상자입니다. 상자를 여니 푹신해 보이는 분홍색 털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엄마 신발이야. 시장에서 장화만 신고 다니느라 발 다 망가졌잖아. 퇴원하면 이거 신고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몸 누일 방 한 칸은 있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으니 노숙자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집이 생겼습니다. 내 딸이 있는 곳, 그곳이 제 집입니다. 예쁘다. 참 곱다. 나한테는 과분하다. 과분하긴 뭐가 과분해. 엄마는 여왕님처럼 대접받아야 해. 내가 그렇게 모실 거야. 은지는 제 발에 털신을 대어봅니다. 아직 발이 부어서 맞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와서 발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병실 안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그 따뜻한 빛이 우리 모녀를 감싸 안습니다. 비가 그치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꼭 잡고 있을 겁니다. 은지야. 응, 엄마. 배고프다. 제 말에 은지가 환하게 웃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티 없이 맑은 웃음입니다. 알았어. 미움 나올 시간이야. 내가 먹여줄게. 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만났고 죽어가던 제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오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 딸 은지를 위해서라도 끈질기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섭니다. 시끌벅적한 소음, 비릿한 냄새, 질척한 바닥. 네, 제가 평생 동안 썩은 생선 내장을 뒤집어쓰며 살았던 그 시장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곳에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엄마, 내릴까? 조심해서 밟아. 운전석에서 내린 은지가 쏜살같이 달려와 조수석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은지가 선물해준 분홍색 털신을 신고 땅을 디뎠습니다. 늘 고무장화만 신던 발이 푹신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은지가 백화점에 데려가 사입힌 고운 베이지색 코트에 목에는 실크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 자꾸만 매무새를 고치게 됩니다. 엄마,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배우 같아. 은지는 제 팔짱을 꼭 끼며 웃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운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일부러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라고 적힌 병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왔습니다. 엄마 기 좀 살려주겠다는 딸의 귀여운 작전이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꽂힙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쪼그려 앉아 생선만 다듬던 꾀재재한 말심 할머니가 저렇게 귀부인처럼 변했으니 당연하지요. 어머, 저기 저 멋쟁이 할머니 누구야? 설마 말심 할머니 아니야?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건 옆자리에서 수년 동안 티격태격했던 곰장어 댁입니다. 곰장어 댁이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입을 딱 벌립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말심 형님 아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훤하네, 훤해. 그 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 건어물 가게 아저씨, 떡집 할머니까지. 세상에, 나는 형님 저승간 줄 알고 육개장 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로또라도 맞았어? 옷이며 신발이며 때깔이 다르네. 저는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제 인생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로또는 무슨, 로또보다 더한 게 여기 있는데. 제 말에 사람들의 눈길이 제 옆에 서 있는 은지에게 쏠립니다. 훤칠한 키, 지적인 외모, 그리고 고급스러운 정장까지. 시장 바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귀한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구쇼? 며느리? 혹시 집 나갔다는 막내딸?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가슴속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저는 시장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등어 떨이 팔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힘차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내 딸 은지입니다. 10년 전 공부하러 갔던 내 막내딸. 지금 대학병원 교수님 됐습니다. 내 죽어가는 심장도 우리 딸이 직접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의사가 됐어? 교수가 됐어? 아이고, 말심 할머니 자식, 농사 대박 났네. 어쩐지 딸이 똑소리 나게 생겼더라니. 그동안 저를 보며 혀를 차던 사람들입니다.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지, 돈만 모으다 갈 팔자야라고 수군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부러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걸 보니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수년 동안 찬밥 먹으며 버틴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때 은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상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그동안 못난 딸 대신 저희 엄마 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들 덕분에 저희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할까요?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딸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더 감동한 눈치입니다. 곰장어 댁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형님,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딸이 저렇게 잘 컸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나 120살까지 살게 해준다는데.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곰장어 댁에게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전대를 안 찼지. 저는 은지가 사준 고급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두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점심 내가 다 쏩니다. 떡 돌릴 테니까 실컷들 드쇼. 그리고 곰장어댁, 제일 싱싱한 장어 5만원어치만 싸줘. 우리 딸 몸보신 좀 시키게. 아니 형님, 돈 아깝다고 커피도 안 마시던 양반이 웬일이래? 아끼긴 뭘 아껴. 내 딸이 돈 잘 버는데 이제 나도 펑펑 쓰고 살 거야.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100원, 200원 깎아달라고 신랑이 하던 제가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지갑을 엽니다. 은지가 웃으며 제 팔짱을 더 꽉 낍니다. 그래 엄마, 다 사. 내가 사줄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사자. 상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시장 골목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와 행복 냄새가 진동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해질녘 노을이 시장 입구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잠시 걷기로 했습니다. 은지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쥐고 있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좋다마다. 내 평생 오늘같이 좋은 날이 또 있겠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저는 딸의 옆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모진 말로 상처 입히고 내쫓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안함은 이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미안해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 말해주는 게 갚는 길임을 알았으니까요. 은지야. 응? 다음 주에 너 병원 가면 엄마가 도시락 싸들고 가도 되냐? 도시락? 그래. 내 솜씨 알잖아. 동료 의사 선생님들하고 나눠 먹게.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뇌물 좀 써야지. 은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니, 엄마 솜씨면 뇌물이 아니라 포상이지. 다들 난리 날걸? 꼭 와. 가운 입은 모습 또 보여줄게.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10년 전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수술실에서의 봉합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전에는 이 바람이 춥고 서럽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시원하기만 합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단했던 제 과거는 저 시장통에 묻어두고 이제는 딸과 함께 꽃길만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결국 자식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부모입니다. 혹시 저처럼 가슴에 묻어둔 후회가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10년을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세요. 제 심장이 뛰는 한 저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은지야, 집에 가자. 엄마가 따뜻한 밥 지어줄게.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